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강세와 약세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패턴으로 보는 강한 추세와 약한 추세다라는 건데요. 강세 패턴에서는 승률이 85%까지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약세 패턴에서는 겨우 20-30%의 승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멋대로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손실이 날 확률이 더 큰 이유는 아무 데서나 매매를 하면은 약세 패턴에 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손익비도 승률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승률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손익의 폭이 서로 비슷하다면 손익비 역시 승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세에는 파동과 가격을 넘어서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스윙, 중장기를 불문하고 진입이 가능한 시점과 진입을 피해야 할 시점은 우리가 추세 이론으로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익을 손해 보더라도 확실한 수익 구간을 찾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점과 고점,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의 방향, 세 번째는 고가놀이 패턴, 네 번째는 바닥 반등.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점과 고점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과 고점은 서로 짝을 지어서 밴드를 형성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전 저점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차트는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거나 고점에 못 미친 후에 다시 또 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고점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상승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도 보시면요. 역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완전 정배열 차트죠. 그래서 완전 정배열 차트는 5일선, 21선, 61선, 120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내려오면서 이전 저점에 도달하더라도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재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저점에 다다랐는데 여기를 깨버릴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로서 추가 손실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다시 깨면서 돌파하면서 재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20일 이평선의 방향이죠. 차트를 보시면 요거 이제 아이렌 차트인데요. 20일 이평선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20일 이평선이 계속 상방으로 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꺾이고 나서 각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의 방향에 따라서 나의 최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렌이 상승할 때는 어디에 진입해도 수익이죠. 그때는 20일 이평선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21선이 꺾이는 그 순간부터 승률은 15%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일봉이든 분봉이든 20선 하방 구간에서는 3번 베팅하면 반드시 2번 이상은 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상승 여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이 없다 아니면은 내가 사면 내린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20선을 체크 후에 승률을 따지고 순익비를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건 테슬라 차트죠. 그래서 20선의 상방 구간과 하방 구간의 매매 난이도 차이는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서도 수익 구간은 간간히 납니다. 하지만은 왜 굳이 어려운 그리고 확률이 낮은 문제를 풀다가 시드에 상처를 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방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변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고가놀이 패턴은 이 모양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꾸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팔을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이라면 더없이 좋은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빨간 원안이 보이는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 후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에서도 신규 유입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살짝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밴드를
반드시 지키면서 저가가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슈팅이나 폭등 또는 이제 연속 양봉 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부적인 뉴스가 없거나 좋은 뉴스가 더해진다면 거의 100%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은요. 이것은 이제 레딧 차트인데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가격을 유지하면서 다시 또 가격이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점도 함께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슈팅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바닥 반등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이 될 때 이렇게 쌍바닥을 찍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면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입 타점은 요 전고점을 뚫는 요 정도 위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21선도 상방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차트도 보시면 바닥을 두세 번 정도 노크를 하고 단단한지 이걸 지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쌍바닥식으로 지지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일정 밴드 내에 이렇게 촘촘하게 캔들이 늘어서 있다면은 이것을 이륙 준비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바닥에서 이제 오프쇼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이 뒤쪽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죠.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프쇼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지 않겠느냐 했지만은 다시 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다시 또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지를 하는 듯 했지만은 이제 이번에 이제 오프쇼어도 안 나오고 다시 또 반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닥 반등은 반드시 21선을 넘겨서 오프쇼어 패턴이 나와야 되고요. 그 이후에 뭐 조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서 진입을 해야지 무조건 여기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맞고 떨어지면서 계단식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닥 반등은 이렇게 오프쇼가 나온 다음에 이 선을 지지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저점과 고점이라는 것은 상승을 할 때는 이 저점과 고점이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세를 타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일 이평선 또는 분봉상이 20선이죠. 그 방향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일 때는 내가 손해를 볼 확률, 승률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가놀이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 또는 곧 출발한 곧 상승할 주식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패턴이죠. 급등한 이후에 가격이 유지되는 그 모양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닥 반등인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스몰캡들이 엄청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반등을 할 때는 항상 바닥을 확인하는 그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의 패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오프쇼 패턴이 나오고 그 가격이 얼마나 강하게 유지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강세와 약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세일 때는 들어가고 약세일 때는 좀 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찾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네 가지 포인트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캔들 차트의 강세와 약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